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제가 그 계속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이제 네 막 글자도 깨지고 난리 났죠. 제가 10 시에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아 다행이다. 막 처음 하는 거여 가지고 막 안 되고 했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민구리 님 안녕하세요. 이 별표가 달리면 멤버십이신 건가?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미님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 NES님, 엔젤DK님, 팝둥 ASH님 반갑습니다. 아 별표 멤버십 가입하신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선미님. 누구실까요? 본명이 아니라서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너무 와 주셔서 감사해요. 혜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이게 처음 라이브 하는 거다 보니까 세팅은 다 해 놓고 이게 잘 안 됐어요. 막 그래 가지고 원래 휴대폰으로 하려다가 이것도 실패하고 태블릿도 실패하고 이제 그냥 노트북으로 왔거든요. 네. 음. 반갑습니다. 윤혜님 반갑습니다. 벌써 기다리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혜주님. 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정신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아 여기 숫자가 보이는구나. 45분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창을 제가 작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 변경이 없으신 거죠? 저만 바뀌는 거죠? 저 지금 창 되게 작게 해 놓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방해되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네 그대로 보이시는 거죠? 네. 자 오늘 주제는 겨울 소프트이고 그냥 좀 소통 방송을 좀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겨울이다 싶으면 대부분 겹소여서 이 주제 기다렸어요. 민구리 님. 네 반갑습니다. 가을 소프트지만 흥미로워 보여서 들어왔어요. 이래님 퍼컬 영상 보고 너무 재미지고 디테일해서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엄마 아빠도 진단 받으려고 해요. 네. 모시고 오시면은 선미님 오셔서 같이 오세요. 그냥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잘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소분들 정말 많죠. 겨울 소프트 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겨울 타입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겨울 소프트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주실 거 주시고 쪼끔 이제 겨울 소프트에서 공통적으로 좀 제가 대답해 드리면 좋을 법한 질문들 위주로 좀 답변을 드리고 너무 개인적인 거는 이 겹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또 어드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오늘은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름 라그시에서 뮤트 사이인데 컬러 관심 많아서 기다렸어요 선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쪼끔 인원이 더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벌써 우와 70명 넘게 들어오셨네요. 저는 오늘 30 명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긴 토요일 밤이니까 여러분들 다 집에 계신가요? 다른 컬러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여기에 쪼끔 적응을 하면 그냥 모든 타입들 다 해 보고 싶고요. 쪼끔 더 좀 교육의 내용을 담는 거는 멤버십 대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소통 위주의 타입 방송은 전체적으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쪼끔 구분을 지어서요. 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소통을 해 보고 싶었어요. 네. 다른 타입들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님, 제이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 또 뭐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의 영상을 다들 한 번이라도 봐 주신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소통하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촤님, 저는 겨울 딥인데 차이를 더 잘 알려고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네. 라방 업로드 될까요? 음 사실은 지금으로서의 계획은 일단 라이브는 전체 공개를 하고 녹화본은 일단은 멤버십 공개로 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은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일에서 봄 소프트 라이트 영양 진단 받았는데 겨울 소프트 궁금해서 구경 왔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좀 막 웹캠도 사고 이러면 이제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처럼 막 사진도 띄우고 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막 여기 자료 띄우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쪼끔만 더 알아보고 일단은 채팅 위주로 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여러분. 쪼끔 더 요렇게 저도 막 띄워 드리면서 막 알려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잘 읽고 있나요? 자 문정님 "아버지가 곁소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다들 영상 보시고 가족분들 막 남자친구분들 이런 거 다 진단을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미리 인스타그램으로는 질문을 좀 받아 놨거든요. 음 인스타로 받아 놓은 질문을 쪼끔 띄워 놓고 인스타에서 질문 못 주신 것은 채팅창으로 일단은 질문 주시되 제가 오늘 다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야 벌써 100 명이 넘었다고요? 말도 안 돼. 아. 여러분 저 라이브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무 타입도 시작한 게 없어요. 겨울 소프트가 처음입니다. 제가 겨울 소프트를 처음으로 삼은 이유도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많은 겨울 타입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켜게 된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봅시다. 멤버십은 어떻게 드는 거예요? 네 채널 페이지 가셔서 가입하기 누르면 되고요. 저희 멤버십 그 회원님? 멤버십 유저님들과는 어제 바로 어제 잘 안 입는 옷에 옷을 들고 와서 플리마켓하고 중고 거래하는 시간을 어제 가졌어요 오프라인으로. 좀 그런 이벤트도 좀 가지고 네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가입해 주시면 저랑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네. 저 라이브가 완전 처음이어 가지고 진짜 좀 떨려서 눈을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카메라죠? 네. 이게 아 떨리네요. 네. 그 채팅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정신없다. 잠시만요. 네. 저 쪼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겨울 소프트로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하려고 했던 건 단순히 최근에 든 마음은 아니에요. 네. 좀 오래전부터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무려 4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백 타임. 아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고 막 연말 되면 맨날 편집자 편집자한테 그러니까 편집자가 제 절친이거든요. 네 편집자님한테 "아 현지야" 또 뭐 본명을 얘기했네. "아 이번 연에도 못 했다 라이브 방송." 막 운 적도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 못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쪼끔 어 좀 모르겠어요. 이제 용기가 안 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할까요? 쪼끔 복합적인 감정으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잘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4년 전부터 이 시간을 기다려 왔고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매장 운영도 진행을 하니까 막 일도 겹치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본질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아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일을 그만둔 시점에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 퍼스널 컬러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 좋은 이론을 아직도 자신의 빛을 찾지 못해서 좀 헤매는 분들에게 취미 삼아서 좀 영상을 올려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어쩌다 보니까 막 파도에 휩쓸려서 막 내가 사업을? 내가 매장 운영을? 정말 프리랜서로만 일하던 제가 그런 막 직원들도 생기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 항상 가슴 한켠이 좀 답답했던 게, '아 내가 그냥 컨설팅을 해 드리고 이 끝이 아닌데 나는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 좀 상황이나 여건이나 제 마음 상태가 그런 게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정말 허심탄회하게 또 편한 언니처럼 좀 소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음 겨울 소프트는 제가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 일을 하고 싶다는 큰 결심을 하고, 학창 시절 내내 준비했던 어떤 뭐 내신 관리나 어떤 뭐 좀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유일해가 아니라 그때 유일해가 아니라 퍼스널 컬러를 좀 시작해 보려고 좀 미술 쪽 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예술 쪽 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오로지 이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 학년 때는 컬러 관련한 그 서적을 막 사 가지고 수능 공부는 그때부터 바로 스탑하고 컬러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이제 부산 시골 소녀였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내가 퍼스널 컬러를 교육만 받으면 컨설턴트처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교육을 들었는데, 쪼끔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책을 읽은 그런 내용보다 오히려 퍼스널 컬러의 깊이가 좀 쪼끔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 내가 생각했던 그 퍼스널 컬러의 깊이는 막연하게는 약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교육 한 번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교육을 2번 받았는데, 이 교육보다 저한테 더 큰 영감과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어떤 한 블로그였습니다. 이 블로그가 어떤 지방 교수님이 운영을 하시던 블로그였고, 그 교수님도 좀 편하게 취미 생활로 퍼스널 컬러 포스팅을 올리셨고, 그때가 12 타입으로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요. 2013 년도였습니다. 제가 고3 때니까요. 2013 년도에, 그러면 정말 빠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교수님은 아마도 음 해외, 그러니까 유럽 쪽 체계를 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어 유럽 쪽 체계는요, 여러분,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뮤트 타입, 뭐 브러 그죠. 뮤트 타입, 뭐 라이 그러니까 겹치는 용어도 있는데, 아무튼 8 타입. 8 타입은 일본에서 온 거고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유럽 체계, 서양 체계가 12 타입이에요. 12 타입은 우리나라에서는 8 타입보다는 덜 알려졌을지언정 더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 이제 포스팅 12 타입 포스팅을 보면서, 물론 그때가 아주 10년 전이고 하니까 또 그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뭐 일로 하신 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쪼끔 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다 포스팅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도 그 교수님 쓴 포스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디테일한 거는 쪼끔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클리어 스프링의 핵심은 뭐지? 라이트 스프링의 핵심은 뭐지? 그 타입의 사람들이 가진 아우라가 정말 뭔지를 아주 핵심을 뚫는 그런 글들을 쓰셨고 사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고등학교 3 학년 때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내신이나 다른 거를 다 버리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는 저는 그 교수님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진짜로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그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글이 계속 올라왔던 게 아니라 그 12 타입에 대한 설명의 글을 거짓말 안 하고 몇백 번을 돌려 읽은 거예요. 몇백 번을.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클리어 스프링 봄 클리어부터 겨울 딥까지 끝내서 다시 봄 클리어를 보면 다시 새로운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로 좀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들고 가서 계속 봐도 봐도 새로워. 정말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에도 봤어요. 자기 직전에도 봤어요. 계속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글이 전체가 다 내려간 거예요. 완전 심쿵했어요. 왜냐면 나 이거 나는 이 포스팅이 지워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고 따로 메모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보기만 했거든요. 갑자기 싹 내려간 거야. 그래 가지고 언젠가 다시 올라오겠지만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네이버 쪽지를 보냈어요. "아 교수님 제발 요거 다시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자신의 어떤 연구나 배움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좀 글을 내리게 됐다. "쪼끔 더 보강을 하면 다시 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 교수님은 지방 쪽 교수님 충남대? 충청대학교? 모르겠어요. 약간 그쪽 대학 교수님이셨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정말 제가 어디 이렇게 유포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 제가 그냥 혼자 좀 보기만 할 테니 좀 저한테만 좀 그 포스팅 내용을 쪼끔 공유해 주실 수 없냐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자기 글이 부족해서 어 "죄송하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좀 바라보시고 그걸 보강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더 낫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진짜 짧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진짜 기억을 되살려서 왜냐면 그래도 몇백 번 봤으니까 몇백 번 본 걸로 계속 이렇게 생각나는 걸로 막 써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12 타입에 대한 그런 이론을 이렇게 머릿속에 어떻게든 넣어 두면서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때 전 반을 돌아다니면서 아가들을 붙잡고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론을 막 알려주면서 애들 얼마나 막 재밌고 신나겠어요. 신문물이잖아요 2013 년도에 여러분. 신문물이죠 2013 년이면. 그래서 막 공부하던 애가 이제 수능 공부 내신 공부는 안 하고 막 컬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정독실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공부 안 한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선생님께 제가 이 퍼스널 컬러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막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아유 왜 너가 공부하다가 가위질하러 가냐." 이렇게 가위질 정말 멋있는 일이잖아요 헤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가 막 이렇게 막 방송국에 막 박지한 뭐 방송 교무실로 오세요. 그럼 교무실 가면은 이제 "왜 그 미용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그 미용이 아니라 이제 저는 퍼스널 컬러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한테 엄청 구박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야자며 무슨 정독실이며 제가 해 왔던 공부들 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내신이 1.3 등급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열심히 했었죠. 어 딱히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집이 공무원 집안이다 보니까 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꿈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맨날 방황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성적 때문에 막히는 일만은 만들지 말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그 예체능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채 그러다가 퍼스널 컬러를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자격증, 이런 자격증 물론 민간 자격증이지만 '그거라도 좀 미리 좀 더 공부를 해서 올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6 개월 수능을 6 개월 남기고서 제가 이제 모든 야자나 그런 거를 좀 중단하고 미용 학원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를 좀 배우러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는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렸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퍼스널 컬러 이론에 대해서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제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거는 궁금해 하실지 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으로 잘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만 겨울 소프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좀 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왔는데 막상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수업이 8 타입 이론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8 타입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8 타입을 배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12 타입을 먼저 좀 익혔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8 타입이 뭐 잘못됐거나 12 타입이 더 낫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개수가 적다고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계절부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사계절부터 8 타입 12 타입 16 타입 또 누군가 어떤 이론을 만들든 그게 컬러가 발전하는 방향이라면 너무나 소중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8 타입 수업을 배웠을 때 8 타입이라서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때 실망을 했던 부분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 수업이 좋은 수업이기는 하나 당장 필드에 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공부의 양이라든가 이걸 내가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이 교육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빨리 업체를 차리고 정말 제가 뭐 다 자세히 말은 못 드리지만 너무나 빨리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나 낮아서 그냥 수업 듣고 돈 내고 수업 듣고 자격증이 그냥 민간 자격증이 그대로 나오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 턱없이 낮음에 제가 쪼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진입 장벽이 낮은데 대중들은 이거를 구별해낼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충분한 필드에 뛸 실력이 됐느냐에 대한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는 거죠. 대중분들 일반인 분들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저는 쪼끔 더 충격을 받았던 거죠. 뭔가 이 퍼스널 컬러가 조금 더 체계가 있을 줄 알았고
이 시장이 체계가 있을 줄 알았고, 왜냐면 저는 부산 시골 소녀였기 때문에 '서울은 다를 거야.' 그냥 이런 어떤 막연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팔 타입에 충격을 받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 주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찾았고요.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고3 때 퍼스널 컬러를 처음 알게 되고, 막 자료 같은 거 막 찾아서 막 공부 이렇게 깨작깨작 할 때 어 논문 사이트에서 퍼스널 컬러 논문을 쓴 걸 예 찾아봤는데, 그때 논문을 쓰셨던 차호연 박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이제 낯이 익는 거죠, 그 논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제 막 정신없이 다른 학원을 찾다가 차호연 박사님 직강 요런 타이틀 차호연 박사님 그 논문 쓰신 분인데?' 하면서 이제 또 그 수업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차호연 박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시던 그 교육원 자체가 무슨 뭐 문제로 건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데 여러분, 차호연 박사님과 그 블로거 쓰신 교수님은 아예 다른 분이십니다. 네. 아예 달라요. 어쨌든 저한테 그런 도움을 제가 계속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래서 그 박사님이 저한테 올리브 톤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 박사님은 겨울 딥타입이셨고 강한 올리브기를 가진 피부셨어요. 그 박사님이 근데 그 교육은요, 12 타입 교육은 아니었어요. 차호연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사계절 교육이었어요. 그 11 타입을 막 본격적으로 배운 수업은 아니었는데, 교수님 워낙 이렇게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나가는 듯이 툭툭 내뱉는 그 말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달콤한 꿀 같은 말들이었어요. 막 "전 올리브 톤이에요." 하면 올리브 톤?" 하면 막 적어 놓고 나도 녹색빛 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올리브인가? 교수님 저 올리브 톤이에요?' 박사님 저 올리브 톤이에요?" 하면은 올리브기 있어 보이네요." 막 이러면 내가 노란 게 단순히 노란 게 아니라 '저 올리브였구나.' 막 요런 정도로 사계절 수업이지만 저는 교수님의 그 숨소리도 그냥 다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적어 본 거죠. 그 사실은 제가 첫 수업 때에는 이제 봄 웜톤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봄 웜톤이 맞나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차오연 박사님이 진단을 해 주셨을 때 여름 소프트라고 진단을 해 주셨고, 제가 사실은 그 그 교수님 블로그로 12 타입 학생 때 막 읽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여름 타입 중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여름 라이트 아니면 여름 소프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교육에서는 봄 라이트인가 뭐 그게 나와 가지고 뭔가 내가 봄인지 이제 여름인지, '난 여름이라 생각했는데 봄이라고 하네.' 막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차오연 박사님한테 이제 여름 소프트 얘기를 들었고, 제가 박사님께 진짜 스쳐가듯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박사님, 여름 소프트가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오연 박사님이 16 타입으로 나눴을 때 아마 더 잘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박사님 블로그 정보 알 수 있을까요? 블로그가 폐쇄된 지 오래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아이디가 레인보우 뭔가 B가 들어갔어요. 소프트 레인 이런 아이디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16 타입 얘기를 딱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미 16 타입에 대한 정보를 해외 그런 자료를 찾다가 '와 16 타입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16 타입이 좀 약간 이렇게 사진으로 해외 막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듯이. 근데 그 박사님이 16 타입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때 16 타입도 있어?' 하면 '와 얼마나 연구를 한 거야?'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생각과 그 박사님의 16 타입 얘기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제 모든 세포들이 '나는 16 타입을
'한번 뜯어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언제냐면 2010 2015 년입니다. 2016 년인가요?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요. 2016 년인 것 같습니다. 어 16 타입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제가 꼭 해야겠다고 느꼈던 게 바로 겨울 소프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전도연, 이나영, 하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나영 주연의 2002 년도 네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 2013년 하지원 주연의 다모라는 드라마, 2006년 전도연 주연의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이 세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다 겨울 소프트 배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의 퍼스널 컬러 타입을 가장 모르겠으니 얼마나 스스로 좀 그랬겠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하지원은 무슨 타입이야.' 이나영은 이제 겨울 쿨로 그때도 유명하게 회자돼서 '그래 뭐 이나영 님은 그래 겨울 쿨톤 같다. 겨울이 이렇지 않을 수가 없지.' 하면서 근데 쪼끔 뭐 쨍한 컬러는 쪼끔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전도연 너무 겨울 같은데 근데 하지원 님 진짜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요 얼마나 많은 블로그 글들을 받겠습니까? 퍼스널 컬러 블로그 글 같은 것들을요. 수혜, 수혜가 제가 겨울 소프트 약간 클리어 영양 받은 연예인으로 얘기를 하지만 겨울 소프트가 있기 전에 어떤 타입으로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수혜가 네. 자두님. 어머 CK님. 어머 뭐야 다들 뭐예요? 왜 다 알고 계세요? 가을 소프트예요. 수혜는 그냥 가을 소프트로 낙인이 거의 찍혀 있었어요. 가을 뮤트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 소프트, 가을 뮤트 같은 말이에요. 그때 수혜 팬이셨어요. 네. 어머 드레스회 맞아요. 드레스회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가 어울린다. 분위기가 있다. 뭐 차분하다. 고급스럽다. 우아하다. 이꼴 가을 뮤트. 전 여기에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도 더 얘기하자면 이제 복잡한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혜를 봤을 때 제가 겨울 트루도 아니고 겨울 딥도 아닌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겨울 클리어 당연히 더 아니겠죠. 그렇게 쨍한 색을 다 밀어내는데요. 다 안 받아요, 수혜 님이. 근데 단순히 차분하고 그런 우아한 드레스웨라는 어떤 별명, 그리고 그렇게 쪼끔 부드러운 그런 뉴트럴한 컬러들을 잘 받으시죠. 왜냐면 겨울 소프트도 그런 컬러들을 받아내는 타입이니까요. 근데 단순히 그런 드레스웨라는 별명과 특정 어떤 컬러 뮤티드 된 그런 컬러를 소화한다고 해서 이걸 가을 뮤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깨끗한 에너지가 그 겨울에 깨끗하고 정말 그 티 없는 그 에너지가 난 너무 느껴지는데, 근데 나도 알겠어. 다른 겨울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가을 소프트는 아닌데 어 정말로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가을 소프트라고 이제 확신이 든 사람들과 수혜 자체를 비교했을 때 그 결과 핵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느껴지는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드레스웨 님이 쪼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민아 님. 신민아 님도 어 그 뭐냐 겨울 소프트의 클리어 영양입니다. 신민아 님도 수혜 님이랑 같은 타입인데요.
신민아 님은 또 여름 쿨톤의 대명사로 그때 블로그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근데 신민아 님이 그때 당시에 되게 청바지를 잘 소화하시고 흰 티에 청바지 요런 게 쪼끔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흰 옷에 청바지 입었다. 여름 라이트.'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계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블로그에서는 "신민아가 과연 여름 쿨톤일까?" 이렇게 제목해 가지고 "아니다. 신민아는 가을 뮤트다. 어 여름색 뜬다." 이제 그 블로그 글에서는 이제 여름 라이트의 어떤 립이라든가 여름 라이트의 스타일링이 "흰 티에 청바지 말고는 다 뜬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을 소프트다. 수혜랑 같은 타입이다." 이렇게 또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정말 그 신민아 님은 가을 소프트인 건가? 아닌데 신민아 님도 그 깨끗하고 티 없이 그 맑은 그 에너지 박신혜 님도 맞아요. 박신혜 님도 겨울 소프트의 클리어 영향인데 가을 소프트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겨울 소프트 배우들과 제가 도무지 답이 안 나왔던 그 신민아, 박신혜 님, 수혜 님 뭐 요런 양상들이 다 겹쳐지면서 저는 드디어 이제 그 교수님의 말과 함께 내가 16 타입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6 타입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좋은 인연으로 어 그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겼고 저는 그 기회를 너무 소중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해 주셨고 제가 그래도 쪼끔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던 12 타입 왜냐면 2016 년도쯤에는 이제 12 타입에 대한 어느 정도 이론 정립이 저는 머릿속에 좀 되어 있던 상태였고 12 타입으로 고객님들한테 잘 좀 안내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왕창 쌓이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컨설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프리랜서로. 음 근데 12 타입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제 나는 계속 마음속에 16 타입, 16 타입 해야 돼 계속. 근데 내가 아직 16 타입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고객님께 16 타입으로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2 타입 안에서만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떠한 사유로 좀 컨설팅이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음 나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고객님이 1-2 시간 내에는 이유식만 흡입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이론을 잘 모르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계속 뭐 이렇게 알려드려도 서로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좀 힘들어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좀 쪼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설팅을 하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처음으로 이제 좀 일을 쉬게 되면서 내가 16 타입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유튜브를 해 보라는 제안을 그때 당시에 받게 되었어요, 주변에. 근데 저는 내가 앞으로 컨설팅을 이제 좀 안 하고 이 퍼스널 컬러 일을 이렇게 좀 일로서는 하고 싶지 않다. 좀 그냥 계속 이 일을 사랑하고 하지만 내가 좀 다른 일을 알아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제는 좀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지금 방식으로 뭔가 계속하는 거는 좀 심적으로도 좀 힘들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인스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퍼스널 컬러를 자꾸 인스턴트식으로 활용하는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쪼끔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음 나는 너무나 약한 한 개인일 뿐이고
이런 이렇게 인스턴트화되는 퍼스널 컬러가 인스턴트화되는 것을 내가 무슨 힘으로 나는 그냥 진짜 일개 한 사람일 뿐인데 그냥 나는 이 일을 계속 연구하고 사랑은 하지만 일로서 하기는 너무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좀 힘들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만두려고 했고 이제 프리랜서 생활도 그만뒀고 저는 계속 연구는 계속 진행했어요. 밤새면서 연구했어요 16 타입을. 그러면서 이제 겨울 소프트가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딥이 해결이 되고 가을 라이트가 해결이 되고 봄 소프트가 해결이 됐어요. 봄 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지민 님 열하냐 봄라냐 가을 뮤트냐 한지민 님 맨날 이 세 가지로 "한지민 님 도대체 뭐야? 봄 소프트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구나." 요런 것들.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명쾌하게 좀 이런 카타르시스를 줬던 거는 바로 겨울 소프트와 봄 소프트였습니다. 사실 여름 딥은 그냥 사실은 여름 소프트인데 좀 더 저명도 위주의 여름 소프트라고 불러도 전혀 no problem 이에요. 그냥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타입 이름이. 여름 딥이나 저명도가 더 잘 받는 여름 소프트냐. 그러니까 여름 소프트랑 여름 딥은 제가 자매 관계라고 부를 만큼 되게 가까운 사이라고 영상에 언급한 적 있죠. 걔네는 그래요. 또 가을 라이트는 그래 가을 소프트에서 좀 더 라이트 좀 더 밝아진 가을 소프트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물론 가을 라이트와 가을 소프트는 많이 다르지만요. 근데 저는 이 겨울 소프트와 봄 소프트만큼은 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타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일을 10 년, 9 년, 10년 가까이 하면서 확신 있게 모든 걸 정말 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겨울 소프트와 봄 소프트를 연구한 건 내 인생에서 내 퍼스널 컬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겨울 소프트는 어떤 타입으로 오진을 많이 받게 될까요? 겨울 소프트는 아까 연예인들처럼 가을 소프트라는 타입으로 많이 스스로도 알고 계신 상태로 지내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겨울 소프트는 또 어떤 타입으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름 라이트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겨울 딥 많습니다. 좀 피부 어두운 겹소분들은 다 겨딥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 있었어요. 가을 딥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어. 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가을 소프트, 가을 딥, 겨울 딥 또는 겨울 브라이트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 라이트 많이 나오고요. 음. 네네.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8 타입이나 이 12 타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전혀 없고요. 저에게 지금 당장 "야 유일해. 너 8 타입으로 너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진단해."라고 한다면 저는 오케이예요. 8 타입으로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8 타입을 이용해서 8 타입 체계를 이용해서 겨울 소프트라는 그 언어를 못 쓸 뿐이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 소프트와 같은 결과의 어드바이스를 8 타입으로도 잘 설명해서 풀어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겨울 소프트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양상으로 있고 심지어 일본, 중국은 많이 없어요, 겨울 소프트.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봄 소프트는 일본에 또 참 많아요. 겨울 소프트가 가장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이 타입을 독립적으로 뜯어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16 타입 또는 겨울 소프트라는 게 좀 '왜 존재할까?'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렸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왜 이제 겨울 소프트 연구를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음 근거 없는 비방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저도 예상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사실 되게 요만큼이었어요. 왜냐하면 음 저는 그 겨울 소프트를 진단받기 전에 만약에 쪼끔 다른 타입으로 알고 지내면서 어 쪼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오시는 고객님들이 저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라든가,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여러 번 받았는데 3개 다 다른 타입이 나와서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부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든가. 음 제가 퍼스널 컬러로 오히려 상처를 받았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유일해 님한테 한번 와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16 타입을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판이나 요런 것들은 다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나한테 너무 작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제가 진짜로 진단하면서도 겨울 소프트가 너무 많으셔서 '아유, 내가 겨울 소프트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진짜 이분들' 왜냐면 컬러는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어떡하지 다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토론, 아주 좋은 건강한 토론 너무너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또 다른 또 좋은 이론이 있다면 또 저는 배우고 싶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용기를 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된 건 어 저는 겨울 소프트 또는 뭐 봄 소프트 이렇게 16 타입 분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이제 겨울 소프트라는 타입을 알게 되고 '와, 내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걸 알게 됐고 진정한 나를 찾았다.' 요런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컬러랑 화해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이렇게 좀 근거 없는 어떤 말, 왜냐면 진짜 그런 글들 진짜 많이 올라왔고 저는 너무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정말 신고하고 막 선처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 저는 그걸로부터 제가 좀 공격받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겨울 소프트로 새 인생을 찾으신 분들을 저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죄송해요. 라이브를 키고 싶었는데 4년 동안 못 했어요. 저도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컬러로 다 좀 행복하게 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더 살기를 바라서 이 일을 하려고 시작을 했고, 그냥 연구가 재밌었고 저도 부족한 점 진짜 많고, 근데 정말 그냥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쪼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것들을 좀 초반에 많이 겪어 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이런 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났는데, 저도 쪼끔 그동안 성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요렇게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킨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겨울 소프트는 첫 번째로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 소프트는 감사합니다. 소프트라는 말이 우리 KS 톤 체계나 PCCS 톤 체계에서 소프트 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언어라는 게, 그쵸? 소프트라는 언어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하나의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PCCS 체계든 KS 체계든 책에도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발견을 했고 이렇게 만든 건데, 소프트라는 단어는 워낙 옛날부터 디자인이나 뭐, 그쵸? 뭐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소프트라는 그 단어잖아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소프트 겨울은 특정 체계에 소프트 톤을 베스트로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라는 언어를 그냥 쓴 건데 우연히 그게 겹친 거죠. 어 그래서 소프트 겨울은 겨울이라는 핵심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조금 더 절제를 해야 하는, 좀 더 부드럽게 쪼끔 한 톤 이렇게 필터가 살짝 씌워져 있는, 그러니까 겨울의 핵심인데 이렇게 휴지 있죠? 이렇게 휴지가 하나 3 겹도 아니에요. 한 겹이 이렇게 얇게 싹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타입이고요. 그래서 소프트 겨울을 소프트란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써도 돼요, 얼마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블러 윈터?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소프트라는 말을 채택한 이유는 이미 유럽 체계에는 소프트 여름, 소프트 가을 이렇게 소프트라는 단어를 이미 많이 쓰기도 하고, 제가 그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부드러운 소프트 쉬운 단어니까 쉬운 단어라서 선택을 했어요. 소프트 겨울 이런 식으로, 소프트 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소프트 겨울 맞아요. 해외에서는요 톤드 윈터라고도 해요. 근데 톤이라는 개념도 일반인 분들은 톤이 그래서 뭐지? 확실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어 톤드는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톤 하는데, 톤이라는 건 사실 비비드, 그러니까 가장 고채도인 이 순색을 흰색을 섞든 회색을 섞든 검정을 섞든 무슨 색을 섞든 간에 비비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비드보단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톤드 하면은 부드러워진 요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을 소프트, 겨울 소프트 뭐 호환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고, 뭐 클리어 트루 이렇게 좀 용어가 어려우시죠. 다음에 용어를 정리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쫙 그냥 해 드릴게요. 아무튼 뮤트랑 소프트는 같은 말인데, 또 어떤 곳에서 이제 뮤트랑 소프트를 구분하는 업체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뭐 뭔가 '뜻이 있겠지. 또 그분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지향하는 바는 무조건 쉬운 거예요. 무조건 컬러 초자가 들어도 그냥 이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말 어렵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네. 어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럼에도 제가 16 타입을 연구해야만 했던, 개수를 늘려야만 했던 이유는 어
그 겨울 소프트와 봄 소프트 때문이었습니다. 네. 뮤트나 소프트나 웬만해서 90% 이상은 그냥 통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겨울 소프트가 있고요. 다른 겨울이 뭐가 있어요? 겨울 투르가 있고 겨울 클리어가 있고 겨울 딥이 있죠. 겨울 투르는 아시다시피 온도가 가장 쿨한 겨울 타입이 되겠어요. 근데 이 겨울 소프트라는 타입이 제가 뭐 걸쳐 있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해 보면 트루 겨울이 있잖아요. 트루 겨울까지 좀 못 간 거예요. 그게 트루 겨울 영향을 받은 겨울 소프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다시 겨울 트루가 있어요. 겨울 트루는 어때요? 되게 플럼도 받고 푸시아도 받고 좀 강한 겨울이죠. 근데 이 겨울 트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겨울 트루의 그 강한 컬러까지는 그 밖에까지는 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겨울 클리어가 있는데 그 겨울 클리어만큼은 못 간 거예요. 겨울 딥이 있는데 겨울 딥만큼은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딥과 클리어와 트루라는 개념은 어쩌면 소프트라는 개념보다 훨씬 진입 장벽이 높아요. 소프트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소프트는 "만만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색채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탁해진 컬러를 다시 순색으로 돌리기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미 선명한 색을 어떤 방식으로든 쪼끔 부드럽게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소프트가 낮은 거예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쉽게 톤 다운은 쉽게 되지만 톤 업은 색채적으로 안 돼요. 그쵸. 이미 탁해진 거 어떻게 다시 순색으로 돌리겠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겨울 소프트가 되려다가 못 가서 겨울 클리어가 됐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더 이해를 쉽게 해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겨울 소프트가 트루 겨울이 걸쳤대. 겨울 소프트인데 클리어 겨울이 걸쳤대. 그러니까 이런 게 쪼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린 거고 겨울 소프트 중에서도 박신혜 님, 신민아 님, 수혜 님 보면 광택감이 굉장히 좋죠. 피부나 눈동자나 머리에서 광택이 잘 돌고요. 그렇다고 겨울 클리어의 색감을 웬만한 그런 쨍한 걸 다 못 받아요. 하지만 다른 겨울 소프트 하지원 님에 비해서 더 광이 많이 돌죠. 그리고 전도연 님은 일반 겨울 소프트에 비해서 더 차가워요. 어 더 푸르스름한 어떤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겨울 트루까지는 못 가요. 그럼 겨울 소프트에서 겨울 트루가 좀 걸쳤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겨울 딥까지 못 간 겨울 소프트가 스카이캐슬 스앵 님이 있어요. 김서영 님이죠. 음 네. 그리고 메이크업 방법도 좀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같은 겨울 소프트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좀 넓어요. 다른 타입보다 유독 겨울 소프트랑 봄 소프트가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입보다 겨울 소프트와 봄 소프트가 좀 더 이렇게 파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럼 정석 연예인으로는 누가 있나요? 겨울 소프트 정석 타입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혜 님? 좀 정석으로 보여지고요. 어 소녀시대 유리 님은 좀 딥 영향이 있고요. 크리스탈 님도 겨울 소프트인데 좀 더 딥 영향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쪼끔 진짜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뿐이에요. 네. 왜 딥이 걸치면 웜한 컬러를 좀 더 잘 소화할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겨울 소프트가 겨울 딥이 걸친 스앵님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런 타입 분들은 광보다는 쪼끔 더 좀 더 딥한 컬러 소화력이 더 올라가는 게 좀 큰 특징인데요. 피부가 쪼끔 올리브나 약간 잿빛이 들어온다든가 아무튼 그 딥한 에너지를 더 내뿜을 수 있도록
뭔가 눈매에 약간 딥한 이목구비에 그런 선들이 더 들어온다든가 피부에 올리브나 약간 잿빛이 좀 들어와서 좀 더 풍부하고 딥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쪼끔 더 뉴트럴해져요. 그러니까 피부색에 물감이 더 섞이는 거야. 물감이 계속 피부에 많이 섞이다 보니까 내 피부가 물감이 많이 섞이면 옷도 옷색도 쪼끔 더 뭐가 많이 섞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 뜨거든요, 피부 톤이랑. 그래서 소프트 타입의 올리브 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쿨 소프트 타입에 유독 더. 그러니까 이런 피부 톤에 이미 막 여러 물감이 섞이고 하니까 옷도 쿨보다 완전 웜보다는 뭔가 쿨이랑 웜이 섞인 뉴트럴 그런 컬러들 소화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겨울 소프트에 비해서 좀 더 웜이 들어온 더 뉴트럴한 컬러들을 팔레트에 더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거 쪼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딥인데 왜 갑자기 웜 컬러 이렇게 생뚱맞았죠. 그게 아니라 좀 더 뉴트럴해졌다는 표현을 좀 더 일반 겹소보다 웜한 컬러 더 쓴다 뭐 요렇게 좀 표현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가을 색도 일부 정말 일부 레드 쪽에서는 좀 더 쓰게 됩니다. 음. 그것도 레드 한정이고요. 네. 음. 서지혜 님도 올리브 톤인가요? 약간 올리브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상아빛, 노란빛만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겨울 클리어가 겨울 베리 페일이랑 같은 타입인가요? 이거는 다음에 겨울 클리어 얘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저도 페일 이런 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 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겨울 페일 진단 받았는데 페일은 소프트랑 트루 중에 어디가 가깝나요? 이 질문도 이 이렇게 단순하게 풀 그 질문은 아니어 가지고 다음에 꼭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예전에 겨울 브라이트로 진단받았는데 이후 다시 진단받았을 때 겨울 소프트가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브라이트로 음 근데 여러분 겨울 브라이트도 여러분 겨울 브라이트가 겨울 클리어 같아요? 겨울 트루 같아요? 겨울 브라이트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 클리어 둘 다. 겨울 클리어, 트루, 클리어, 트루, 트루, 클리어. 엄청 헷갈리죠. 저도 옛날에는 브라이트라는 말이 그래도 클리어랑 가장 근접하니까 '겨울 브라이트랑 겨울 클리어랑 제일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영상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일단 겨울 트루와 겨울 클리어 개념이 겨울 브라이트 안에 공존해요. 그래서 겨울 클리어도 겨울 트루도 8 타입으로 하면 겨울 브라이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 브라이트로 나오더라도 퍼스널하게 어드바이스를 겨울 클리어가 겨울 브라이트로 진단받아도 겨울 클리어스러운 어드바이스를 받았다면 너무나 음 잘 받은 진단이고요. 근데 겨울 클리어와 겨울 트루 막 구분 없이 그냥 겨울 브라이트의 그냥 개념을 겨울 브라이트가 나왔다는 이유로 겨울 브라이트 설명을 그냥 왕창 받고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이분은 푸시아나 이런 거는 안 받는 그냥 겨울 클리어 타입이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어떤 곳은 겨울 브라이트를 겨울 트루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겨울 브라이트는 겨울 트루로 이렇게 가져가는 곳이 있고 겨울 클리어를 겨울 브라이트라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쪼끔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체계를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8 타입이 그렇죠. 말이 그 같은 8 타입 안에서도 사용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거를 어떤 관리자 없이 정말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다 그 체계를 쓰는데 같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도 체인점을 냈는데 맛이 다 다르잖아요. 레시피는 똑같은데. 변질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고객에게 진심을 다하고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어떤 체계를 쓰든 그런 업체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아쉽지만 다른 식당이나 병원과 똑같이 결국에는 음 잘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라 님, 컨설턴트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체계를 쓴다고 해서 그 체계를 쓰는 모든 업체가 같은 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그죠? 음. 네. 그래서 이 겨울 소프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 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 해 드리면 좋은 질문을 답변을 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 그냥 얘기하면서 미리 답변한 것도 있고요. 안 한 것도 좀 볼게요. 음. 진짜 내가 다 대답을 했네요 하면서.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특징, 그러니까 여름 소프트와 겨울 소프트의 차이가 뭔가요? 왜 겨울 소프트는 겨울 쿨톤인가요? 요런 질문 있었는데요. 어 보통 여러분 제가 많이 들었던 오해 중에 "유일의 컬러는 이미지화한다." 이런 프레임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 프레임의 출처는 저는 어딘지 알고 있어요. 어떤 특정 커뮤니티고요. 그 커뮤니티는 제가 듣기로는 와해됐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진영님 반갑습니다. 어 참 기가 막힌 프레임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요, 그 프레임이, 그러니까 겨울 타입은 카리스마 있어야 해, 이런 뭐 봄 타입은 귀여운 이미지,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이걸 어떻게든 타파해 보려고 했던 가장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지화시키고 사람을 가둬 놓는다는 거죠. 음. 근데 근거는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억울하다. 나는 누구보다 겨울이 카리스마 있는 거 아니라고요.' 왜 겨울하면 자꾸 푸시아림만 생각하시죠? 왜 김혜수 님만 생각하시죠? 겨울은 카리스마 있고 막 센 이미지 아니고요. 겨울은 누구보다도 깨끗함을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했어요. 겨울은 깨끗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까만 밤하늘에 하얀 별, 이렇게 스타 타입으로 표현을 했던 이유는 겨울이 겨울이 왜 깨끗하지? 막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별은 안개가 안 껴야 잘 보이고 구름이 안 없어야 잘 보이잖아요. 음 더 덥다. 전 더 덥다고 표현해요. 겨울 쿨톤은 더 덥는, 아주 깨끗하고 무결하고 뭔가 그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을 겨울 쿨톤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네가 대비감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고, 그쵸. 잡무늬가 안 어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잡무늬 안 어울리고 패턴도 쪼끔 큼직큼직해야 어울리고, 그쵸. 가방끈도 너무 얇은 것보다 쪼끔 굵게 있어야 되고,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쵸. 음영이랑 좀 안 친하죠. 눈화장 좀 덜어내야 낫고 이게 다 같은 얘기라고요. 겨울에 깨끗함을 보존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겨울은 깨끗함이에요. 카리스마 아니고요. 핫핑크 아니고요. 그래서 "겨울은 그냥 선명한 타입이야. 겨울은 그런 타입이야." 라고만 해 버리면 어떤 누구는 겨울 타입 중에서도 누구는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때로는 쪼끔 부드러운 색을 쓰는 거일 수 있다고요. 음. 나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선명한 그러니까 여기도 선명한 색도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트 톤도 선명하고요. 스트롱 톤도 선명하고 딥 톤도 선명하고 톤별로 선명하지만 또 그 톤만의 역할이 또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냥 겨울은 막 완전 비비드한 거야. 뭐 요렇게 해 버리고 그래서 겨울은 부드러운 색 "안 돼. 부드러운 색 쓸 수 있으면 겨울이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특히나 겨울 소프트는 이렇게 강렬한 브라이트 톤이나 음 뭐 비비드 요런 것은 쪼끔 들뜨더라도 스트롱 톤이나 딥톤 정도를 활용하고 아이시 톤을 활용하고 약간의 라이트 그레이시나 약간의 부드러운 페일 정도를 계속 활용해서 과하지 않은 그 선 있죠? 이 선만 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대비감도 많이 주고요. 깨끗함도 살려주고 네? 음. 그런 것들을 해결만 해 주면 그 겨울의 아우라를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이 촉감으로 느끼는 이 감각으로 느끼는 거를 어떻게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냐마는 저는 어떻게든 표현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막 이것도 써 보고 이 단어도 써 보고 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소프트라는 타입은 음 선명한 색 쓸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같은 쨍하고 네온 사인 같은 걸 못 쓸 뿐이죠. 스트롱 톤, 딥톤 요런 거 베스트로 체크를 해 드려요. 음. 그리고 소프트 톤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겨울 소프트의 절제된 우아함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밝은 부드러운 색 그런 걸 체크해 드려요. 그런 게 이제 약간 아이시 중에 부드러운 아이시, 페일 중에 부드러운 페일, 약간 일부 라이트 그레이시 정도? 물론 사람마다 이것도 쪼끔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어두운 색깔이나 진한 색을 섞어 쓰면 어때요? 아주 절제된 대비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겨울 쿨톤인데 립은 누드한 립 어울리더라. 뭐 많잖아요. "나는 겨울 쿨톤인 것 같긴 한데 뭐 이렇더라. 나는 가을 소프트라고 진단받았는데 왜 이렇게 쿨톤 같지?" 그냥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의문들이 웬만해선 다 겨울 소프트라는 타입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독립적인 하나의 타입으로 좀 저는 인정을 해 드리고 싶었다, 그분들을.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 그리고 다른 질문이요. 왜 겨울 소프트는 정보가 없나요? 네. 왜 정보가 없을까요? 한국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만 있었고 한국으로 들어온 적이 유일의 컬러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유튜브도 올리려고 했는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니즈만큼 제가 속도를 못 따라간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자두님. 겨울 소프트의 클리어 영향은 오히려 이제 메이크업에는 쪼끔 광을 살려 주셔야 되고요. 또 팔레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톤으로 설명해야 돼서 지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광리콩님 혹시 무늬 없고 니트 재질 올 화이트 나시
나시 미니 원피스가 피부 흑발이랑 대비감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요. 완전 잘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겨울에 대비감을 줘야 하니까 맨날 위아래 무조건 밝게 어둡게 아니고요. 완전 올 화이트를 입든 올 블랙을 입든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대비감을 주신 거예요. 왜죠? 올 블랙을 입으면 어디가 밝은 색이 되죠? 얼굴색이죠. 그리고 올 화이트를 입으면 머리가 어두운 색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러면 이미 또 대비를 살려 주신 겁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겨울 소프트는 블러셔를 한 것보다 안 한 게 나은 경우가 많나요? 겨울 소프트 정석이나 겨울 소프트 트루 영양은 블러셔를 좀 안 한 것도 그것만으로도 어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겨울 소프트 클리어 영양도 뭐 스타일링을 쪼끔 그렇게 하면 또 안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잘 어울리는 컬러로 블러셔를 나에게 잘 맞는 위치에 하면 괜찮아요. 뭐 겨울 소프트가 무조건 블러셔 안 어울린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겨울 소프트는 '나 오늘 블러셔 메이크업 했어.' 이 느낌까지는 사실은 좀 어색해요. 어 그냥 '원래 내 혈색이야. 원래 내 혈색이야.' 이 느낌까지의 블러셔가 좀 좋고요. 그리고 정말로 생략을 해도 생략을 해도 뭐 썩 큰일 나지 않아요. 생략하면 큰일 나는 타입이 있어요. 가을 타입은 일단 블러셔 쪼끔 생략하면 잿빛 때문에 계속 혈색이 없어 보여서 블러셔 좀 해 주는 게 좋고요. 봄 타입, 특히 봄 클리어 이런 타입은 블러셔 안 하면 쪼끔 어려워요. 좀 블러셔를 좀 쪼끔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는 타입에 비해서 겨울 소프트는 정말로 쪼끔 안 해도 뭐 약간 고런 느낌? 겨울 소프트 헤어는 곱슬기가 없는 게 나은 건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요런 데 곱슬기 있으면 쪼끔 치명적이에요. 겨울 타입은 전체가 좀 그래요. 요거 좀 뭐 매직을 하시든 롤러로 눌러 주는 거 구매하시든 그렇게 해 보세요. 여름은 블러셔 필요한가요? 여름도 겨울 소프트보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케바케인데 여름 투루 이런 타입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여름 투루, 여름 라이트 이런 타입은. 근데 여름은 진짜 그냥 잘 어울리는 거 잘 하시면 돼요. 약간 뽀용하고 좀 티 나게 하셔도 괜찮아요. 딥 영양은요? 소프트 겨울 딥 영양은 블러셔를 약간 얼굴형에 맞게 좀 하시면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올리브나 또 잿빛 있는 그런 겨울 소프트 딥 영양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피부톤 혈색 보완을 위해서 쪼끔 저는 추천을 좀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겨울 소프트는 메이크업에서 어떤 걸 강조해야 하나요? 피부 화장? 음 뭐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기본은 다 중요하지만 겨울 소프트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 고유한 눈매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눈매를 살려줄 수 있을 만큼 아이라인을 하시고 약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킬이 뛰어나면 쪼끔 더 얹어도 사실 돼요. 아 그러니까 겨울 소프트 분들은 꼭 데일리 메이크업 원데이 레슨 같은 거는 쪼끔 받으시면 좋기는 해요. 이 절제하면서 올리는 게 제일 큰 스킬이거든요. 그냥 막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죠 사실. 어 겨울 소프트 진단 받았는데 혹시 옷 사러 가거나 했을 때 형광기를 감별하는 팁 없을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쇼핑할 때 어려워요. 일단 오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오프라인에서 딱 대요. 대는 순간 내 시선이 내 얼굴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 색 네모 박스에 꽂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쪼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좀 색감각 좋으신 분을 좀 데리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몇 번만 연습 계속 해 보시면 어쨌든 늘긴 합니다. 이 색 감각은 훈련을 통해서 무조건 늘어요. 겨울 소프트인데요. 정석 소프트에게 잘 어울리는 뉴트럴에 가까운 립보다 오히려
모브빛 그러니까 쿨이죠. 더 쿨한 립이 더 잘 어울리는데 트루 걸친 겨울 소프트라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왜냐하면 겨울 소프트 정석이 그래도 뉴트럴 소화력 좋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브빛 확실히 들어간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겨울 소프트 트루 영양이거나 어 좀 트루 영양? 좀 쿨 에너지가 좀 더 있다? 요런 게 좀 의심이 될 만하죠. 제가 이렇게 여기 사진을 띄우는 그 기능을 제가 좀 배워 올게요. 사진으로 딱 보여 드리면 진짜 좋을 텐데. 광리콩 님 "혹시 퍼스널 컬러에는 위배되지만 고유한 성격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어울릴 수가 있나요?" 저는 겨울 소프트인데도 히피펌에 가까운 물결 펌한 상태에서 머리를 묶는 건 또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겨울 소프트 중에서 겨울 소프트 정석인데 피부가 좀 올리브나 좀 타키가 있으시거나 딥 영양을 받으시면 히피펌 소화력이 다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 대신에 옷 진짜 깔끔하게 입어 주셔야 돼요. 다른 거에 막 에스닉 넣지 마시고요. 화장 잘 해 주셔야 돼요. 화장을 약간 매트하게. 그래서 무심한 듯 묶어 주는 거예요. 피피펌을 해서 무심한 듯 묶어 주고 약간 그 모델 포스 있죠. 그 그런 어떤 아우라 겨울 소프트가 유일하게 겨울 중에서는 히피펌 같은 것도 쪼끔 시도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대신에 겨울 소프트 클리어 영양이나 트루 영양은 안 돼요. 정석이나 딥 영양 중에 일부 근데 얼굴형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돼요. 얼굴형이 또 히피펌에 안 맞는 얼굴 구조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충족된다면 겹소 딥 영양이거나 겹소 정석이 히피펌 은근히 소화합니다. 신기하죠? 겹소인데요. 직선적인 요소보다 곡선적인 요소가 잘 맞는 사람도 있나요? 오브 콜스입니다. 체형을 보셔야 돼요. 체형. 체형 진단 제가 진짜 색보다 어쩌면 가끔은 더 중요한 게 체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체형을 보셔야 돼요. 체형이 곡선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체형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봅시다. 음. 제가 최대한 일단 오늘은 겨울 소프트 주제에 대한 답변을 좀 우선적으로 드릴게요. 까만 올리브톤 겨울 소프트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되게 24호 봄 소프트도 있어요, 여러분. 피부 밝기랑은 절대적인 관계가 없어요. 음. 다만 피부가 어둡기가 정말 어려운 타입이 있죠. 근데 그 타입도 만약에 흑인이 그 타입이 나오면 당연히 피부가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기준은 동아시아인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서양인이나 그러니까 외국인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양인 또는 흑인도 16 타입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뇌 구조를 바꿔 끼워야 돼요. 내가 한국어를 하다가 영어를 쓸 때 구조 아예 바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그 16 타입 체계를 쓰지만 보는 관점, 진단 드레이핑 순서, 말하는 언어 다 바뀌어요. 그리고 팔레트도 쪼끔씩 다르죠 당연히. 서양의 16 타입과 동아시아의 16 타입과 흑인 계열의 16 타입은 팔레트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 각 타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와 핵심 음 주축이 되는 특징들 요런 게 이제 16 타입으로 다 동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신기하죠? 겹소면 파마 머리 아닌 생머리가 어울리나요? No, no. 그렇게 갇히실 필요 없어요 전혀. 파마도 어울리고요. 생머리도 어울려요. 음. 내 얼굴형과 내 얼굴형에 맞는 게 일단 제일 좀 중요할 수 있고요. 파마도 막 너무 러블리 펌보다는 약간 굵은 웨이브가 좀 더 낫겠죠, 겨울 소프트시면은. 음 그리고 오히려 생머리가 안 어울리는 겨울 타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얼굴형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생머리도 여러분 좀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머리 있잖아요. 뭐 너무 딱 붙는 거 말고. 사실 그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어울려요. 왜냐하면 그 머리 자체가 이미
이미 밸런스가 좋은 머리이기 때문이야. 웬만한 사람에게 밸런스를 줄 수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거가 무슨 타입은 어울리고 무슨 타입은 안 되고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안 되겠죠. 음. 근데 완전 딱 달라붙는 생머리를 예를 들어서 뭐 봄 라이트가 있다. 가을 소프트가 있다. 진짜 딱 붙는 거 있잖아.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머리나 그 화장품이 이미 밸런스가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에너지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되게 명쾌하게 갈리는데 이미 그거 자체가 밸런스가 좋은 어떤 특징을 가진 애라면 웬만하게 대입했을 때 그냥 사람이 다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다 나누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됩니다. 음. 겨울 중에서 캐주얼이 잘 어울리는 건 뭘까요? 겨울 클리어와 겨울 트루가 가장 잘 어울리고요. 근데 캐주얼도 진짜 사람마다 생각하는 캐주얼이 다 다르죠. 캐주얼함이 되게 극단적인 옷이 있고 그냥 편안한 정도의 캐주얼은 사실 누구나 또 잘 받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음. 그런 건 다음에 제가 어 따로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 소프트에게 하이라이터는요. 이 질문 많았어요. 하이라이터가 잔문이죠. 자자자자. 펄이 잔문인데 눈에 살짝씩 넣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어 잔펄이 들어있는 하이라이터나 이런 거는 겨울 소프트한테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잔무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쪼끔 더 이렇게 펄이 없는 화이트해지고 좀 뽀송해지는 하이라이터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쪼끔 촉촉한 밝은 호수의 파운데이션을 하이라이터로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주는 방식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음. 만약에 펄인데 진짜 티 안 날 정도로 미세한 펄이면 괜찮은데 펄이 쪼끔이라도 이제 좀 강조가 되는 하이라이트는 안 맞아요. 겹소의 그러한 절제되고 깨끗한 에너지에 좀 위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펄보다는 밤광 괜찮은 것 같아요. 성희름님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밤광이래. 빔광 괜찮아요, 빔광. 음. 겹소는 화장을 되게 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겹소 전용 팔레트가 잘 없죠. 맞아요. 잘 없어서 대체품으로 어떤 톤 섀도우 쓰면 될까요? 이번에 제가 광고한 웨이크메이크 클래식 브라운이라는 섀도우를 한번 써 보세요. 물론 거기 웜톤 섀도우도 있어요. 같이 있는데 어 제가 영상에 좁은 부위에 쓰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설명해 드렸고 거기에 이제 뉴트럴한 거부터 해 가지고 되게 구성이 좋게 나와서 겨울 소프트 분들은 클래식 브라운 섀도우를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겹소는 쉐이딩도 조금만 해야 하나요? 음 조금만. 이 조금만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죠. 영역을 조금인지 양이 조금인지. 그리고 쉐딩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쉐이딩은 맞는 색으로 나에게 맞는 영역에 하시면 되고 쉐이딩을 하시면 쉐이딩 효과는 잘 보실 거예요. 라이트 타입 뭐 여름 라이트, 봄 라이트 이런 타입은 쉐이딩 진짜 쪼끔만 티 나게 해도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근데 겹소는 그렇지 않아요. 잘 해 주세요. 네. 맞아요. 데이지크 밀크라떼보단 그 포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드 포션. 이건 밀크라떼고요. 요거 누드 포션 이게 더 뉴트럴해서 겨울 소프트 분들은 밀크라떼보다는 누드 포션 추천해요. 좀 너무 비슷하죠? 아무튼 누드 포션. 그리고 아
겨울 소프트 중에 피부 많이 어둡지 않으시다면 한 21호 정도 되신다면 루리디아 멀티 유즈 섀도우 팔레트 02호 러브 요거 추천해요. 이게 되게 쿨한 섀도우고 아이라인 풀어줄 때 좋고 요런 것들 뭐 '아이고 웜 아니야? 아이고 쓰기 무서운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킨톤스러운 쪼끔 웜하더라도 스킨톤 같은 거 깔아 주고 이렇게 컬러 살짝 넣어 주고 음영 좀 넣어 주고 쿨한 거 필요할 때 이런 거 써 주고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겨울 막 쿨톤이라고 이것도 근데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우리 막 요새 쿨톤 팔레트라고 지금 쪼끔 웜하게 나오는데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은데 진짜 막 회보라 회색 가득한 거 있죠. 완전 회색 가득한 느낌. 그런 거 생각보다 더 쓰기 어려워요. 저희가 추천 잘 안 해요. 이런 게 훨씬 더 메이크업하기 좋아요. 로리디아의 멀티 유즈 섀도우 팔레트 02 호입니다. 제가 써 드릴게요. 로리디아 멀티 유즈 섀도우 팔레트 02 러브. 그 데이시크는 밀크 라떼 쓰지 말고 누드 포션 쓰세요. 젖소 아이라인은 다크 브라운도 괜찮고요. 부드럽게 물처럼 나오는 블랙도 괜찮고요. 블랙도 요새 되게 차콜처럼 되게 물탄 블랙으로 나온 거 많죠? 그런 것도 예뻐요. 겨소 클리어 영양인데 입술이 보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봄소 추천 립 바르면 될까요? 자 겨울 소프트 분들 중에 입술이 되게 보라색으로 원래 색소가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겨소 립 추천해서 샀는데 막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할 때 뭐 입술에 보라기 나 그렇게 하면 좀 어렵겠구나. 아. 이게 봄소립을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쪼끔 어려워요. 안 맞는 것도 있어서. 곁소 추천한 립 중에 '얘 좀 뉴트럴한데? 그렇게 안 쿨한데?' 그런 생각 드는 립 있죠. 그런 걸 사 보세요. 그래서 제가 쿨톤 목이 쿨톤인데 되게 막 웜한 거 막 추천할 때가 있어요, 고객님들께. 그때는 고객님이 이미 입술이 쿨기가 충만하셔 가지고 거기다 또 쿨 올리면 슈퍼 쿨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웜한 거를 해서 고객님의 보라색 입술과 그 립을 섞어서 발랐을 때 이제 미지근이 나오게 그렇게도 합니다. 네. 웜한 립으로 오히려 중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너무 진짜 제가 라이브 많이 해야겠네요.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 너무 다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저도. 제가 많이 킬게요 여러분. 약속할게요. 타입별로 다 할 거예요. 근데 타입도 지금 오늘 막 곁소의 어떤 존재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 곁소 하나만으로도 주제가 또 많고 그걸 제가 다 알아요. 일단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방송은 전체 공개로 당연히 많이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건데요. 쪼끔 교육 내용을 좀 접목한 그런 강의? 그냥 미니 강의? 좀 그런 거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교육 내용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체 오픈하는 것이 쪼끔 어려움이 있어서 음 네 저희가 멤버십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멤버십 소개 영상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단체 카톡방이 있고요. 제가 매월 매월 신제품이나 좀 잘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들을 뉴즈레터 뉴이레터라고 해서 레터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타임이 있어요. 단톡방에서 제가 뿅 나타나면은 막 랜덤으로 아무 질문이나 해 주시면 제가 막 대답을 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소통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또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도 질문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좀 계속 케어를 해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좀 열었던 것이 멤버십이었고요. 아무래도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플리마켓 다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서 서로 막 중고 제품 나누고 막 옷 서로 교환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어제. 그런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제 남은 옷은 제가 다 같이 이제 유일의 멤버십 이름으로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들고 오셨는데 팔리지 않은 그 수많은 갈고 잃은 옷들을 제가 같이 미혼모 센터에 좀 기부를 하자 해 가지고 요렇게 쌓여 있거든요. 요거 기부도 하고 아무튼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로 유일의 멤버십을 계속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가 첫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했는데요. 네. 저는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네. 진작 할 걸 그랬는데 너무 재밌네요. 제가 정말 라이브 방송 자주 찾아뵐 테니까 다양한 주제별로 앞으로도 좀 폭넓고 정말 여러분 유주님들 저는 항상 유주님들이 수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거운 토론도 할 수 있고 퍼스널 컬러를 정말 이렇게 파보는 정말 우리가 그냥 즐거워서 퍼스널 컬러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저장해 주시나요? 사실은 이게 라이브는 전체 공개하고 저장본은 멤버십만 공개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멤버십 공개로 돌릴 예정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신 건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톡방에서 뵙겠네요. 네. 어머 채원님. 2019 년도에 중학교 오셔서 퍼스널 컬러를 검사해 주시고 강의도 멋있게 해 주셔서 기억에 남는데 더 예뻐지셨네요. 어머 제가 2019 년도 학교 강의를 한 50 군데를 다녔거든요 1 년에. 제가 학교 강의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학생들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진짜 학교 강의 막 교통비가 더 드는데 막 가고 그랬거든요. 반가워요 채원 학생. 지금은 대학생이려나? 아닌가? 모르겠네. 라이브 또 언제 해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평일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